정선선비와 서이낭자. 어느 고을에 초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양반 정대감과 기와집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대부 양반 황대감이 있었다. 두 양반 집안은 돌담을 마주한 채 서로를 외면하며 살았다. 초가 양반네에는 공부를 잘하는 정선선비가 돌담 너머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기와집 양반네 하인들은 장작 패는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럴수록 정선선비는 더 큰 목소리로 책을 읽어야 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인자은측, 조차 불리라. 어질게 사랑하며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잠깐이라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화인악적, 복연 선경이라. 언짢은 일은 못된 짓을 쌓는 데서 말미암는 것이요. 복은 착한 일을 쌓은 경사로움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정선선비는 눈 감고 귀 닫고 책을 읽었다. 그때 기와집 양반네 서이낭자가 장작 패는 일을 멈추게 했다. 서이낭자는 초가의 돌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를 좋아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불경소리 같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어느 때는 그 책 읽는 소리가 새벽에 들려오는 풍경소리처럼 청량해 뭉쳐있던 서이낭자의 가슴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저 책 읽는 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오늘은 마치 내 마음을 울리는 노랫소리 같구나. 너는 어떻게 들리느냐? 서이낭자는 돌담 너머로 지그시 시선을 보낸 채 여종 나연에게 물었다. 글쎄요, 아가씨.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걸요? 졸리기만 합니다요. 나연은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후비며 말했다. 정선선비와 서이낭자는 돌담이 높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이낭자는 정선선비의 얼굴을 상상만 할 뿐이었다. 반면 정선선비는 기와집 돌담 너머로 무지막지하게 장작을 패는 하인들의 얼굴을 상상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정월 대보름날 고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여 생솔 가지며 나무더미를 쌓아놓고 달집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뽀얀 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달이 차오르면 제액 초복을 기원하며 달집에 불을 붙였다.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서 정대감댁 외동아들 정선선비와 황대감댁 막내딸 서이낭자가 만났다. 달집 태우는 광경을 구경 나온 서이낭자는 정선선비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던 마음이 달빛만큼이나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정선선비도 서이낭자를 처음 보았는데도 참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두 사람은 달집처럼 가슴이 붉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고을 사람들은 까만 밤하늘에 떠있는 뽀얀 달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는 서로 손을 맞잡고 크게 타오르는 달집 주위를 돌았다. 그때 정선선비는 용기를 내어 서이낭자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말을 건넸다. 낭자, 달이 참 밝고 이쁩니다. 저도 달집 태우는 장면을 보기 위해 나왔는데 함께 해도 되겠는지요? 그러자 서이낭자도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달이 저렇게 떠 있으니 이 밤이 참 아름답습니다. 선비님도 달 구경을 나오셨군요. 그러자 정선선비는 서이낭자에게 좀 더 다가갔다.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손을 맞잡고 다른 사람들처럼 동료된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달집 주위를 빙빙 돌았다. 서로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인은 환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설레고 좋았다. 두 사람은 맞잡고 있는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그 짜릿한 흥분에 빠져들었다. 활활 타오르는 달집처럼 온몸이 뜨거워졌다. 정선선비는 달집의 불길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서인왕자의 아리따운 모습에 온몸이 불끈 솟아올랐다.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두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달집 불길이 잦아들고 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도 자연스레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사람의 집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돌담을 마주한 채 양쪽에 나란히 있었던 것이었다. 그동안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혹시 초가에서 책을 읽는 선비님이신지요? 서인왕자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선선비가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선비님 책 읽는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제가 매일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선비님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으로 평온해집니다. 얼굴이 빨개진 서인왕자가 정선선비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저의 책 읽는 소리가 혹여 시끄러워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소리를 내지 않고 읽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선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비님의 책 읽는 소리는 저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념이 사라지고 한결 가벼워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서인왕자는 정선선비에게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정선선비는 돌담 너머에서 폴짝폴짝 뛰며 서인왕자가 대문을 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와 불빛이 켜지는 방을 확인하고는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정선선비는 글 공부를 하다 서인왕자가 생각났다. 그러면 자신의 집 담벼락에서 건너편 서인왕자의 방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돌담이 높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입으로만 책을 읽다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다. 돌담에 사다리를 놓고 서인왕자의 방을 쳐다보았다. 그때 서인왕자의 얼굴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깜짝 놀랐다. 낭자,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 기쁘구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러자 서인왕자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선비님 얼굴을 보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선비님의 책 읽는 소리가 참으로 좋습니다. 정선선비는 자신이 책을 읽는 동안에 서인왕자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회화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집 돌담 밑에 심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자 정선선비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서인왕자의 방을 쳐다보기도 했다. 서인왕자도 정선선비가 심어놓은 회화나무를 올려다보며 기뻐했다. 한여름이면 그 나무를 쳐다보며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 나무에서 매미가 시원하게 울어댔다. 그리고 그 회화나무의 씨앗이 맞은편 서인왕자의 집 돌담 아래에 떨어져
그곳에서도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선선비의 회화나무는 돌담 안쪽에서 자라고 서인왕자의 회화나무는 돌담 바깥쪽에서 자라게 됐다. 두 사람은 매일 각자의 회화나무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비님, 놀랍습니다. 어찌 회화나무가 양쪽 돌담에서 자라게 됐는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선비님이 심어놓은 회화나무가 큰 그늘도 만들어주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니 참으로 좋습니다. 낭자, 내 낭자가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지낼 수 있도록 회화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무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사랑나무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를 위해 나무를 심어 놓으셨군요. 그 마음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를 바라보면 선비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부모 몰래 집 밖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인왕자의 부친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됐다. 그러자 서인왕자의 부친은 벼슬도 없고 초가에 살고 있는 양반 자식과 사귀면 안 된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막았다. 하인을 시켜 서인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사실 두 집안은 선조 때부터 고을에서 원수지간이었다. 서인왕자 집안에서 정선선비의 집안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게 이자를 마음대로 올리고는 담보로 잡은 논과 밭을 빼앗아 갔다. 두 사람은 달이 환하게 뜨는 날이면 회화나무를 타고 올라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선선비는 회화나무를 서인왕자의 돌담 쪽으로 기울어 자랐으면 했다. 그 기울어진 나무를 타고 서인왕자의 돌담을 넘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서인왕자 쪽으로 기울도록 올라탔다. 매일 그렇게 하자 정말로 나무가 점점 기울어졌다. 나무는 점점 자라면서 서인왕자의 담벼락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졌다. 그 이후 정선선비는 밭일을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회화나무를 타고 넘어가 서인왕자를 몰래 만났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다 정선선비는 결심한 듯 서인왕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서인왕자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 저는 서인왕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인왕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서인왕자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매질만 당하고 쫓겨났다. 서인왕자의 부친은 호통을 치며 정선선비에게 말했다. 네 이놈, 다시는 내 딸을 찾아오지 말거라. 어디 감히 내 딸을 쫓아다니는 게냐? 얼씬도 하지 말거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또다시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 이후 서인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낭자, 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오? 어디 간 것이오? 보고 싶소. 그러던 어느 날 두 회화나무 아래로 가마 하나가 지나갔다. 그 가마 속에는 서인왕자가 타고 있었다. 다른 양반네로 시집을 간 것이었다. 그 이후 두 회화나무는 서로를 껴안듯 서로를 향해 굽어 자랐다. 정선선비는 여름이면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회화나무 아래에서 서인 왕자를 기다렸다. 두 집안의 돌담 사이의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서인 왕자를 기다리며 슬픔에 잠겨 지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서인 왕자도 정선선비를 그리워하며 심겨운 시집살이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인 왕자는 시집에서 소박맞아 쫓겨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아침이면 밥을 태우고 빨래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고 시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고 남편과의 잠자리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남편을 거부했다. 그렇게 해 자식도 없는 며느리로 살며 미움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 그렇게 서희 낭자는 보찜을 안고 정선선비가 기다리고 있는 돌담 골목길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 나무 아래에 정선선비가 자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서희 낭자는 울면서 정선선비에게로 달려갔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낭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낭자를 얼마나 찾은지 아시오?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온 것이오? 내 이 돌담 골목길 회화나무 아래에서 낭자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소. 낭자의 불 꺼진 방을 바라보며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소. 정선선비는 서희 낭자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회화나무와 돌담이 그리웠습니다. 이젠 선비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희 낭자는 정선선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정선선비의 초가집에서 100년 해로하며 잘 살았다. 돌담 회화나무 두 그루는 두 사람이 죽은 후에도 서로를 끌어안듯 오래도록 살아갔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나무로 부부나무로 널리 알려졌다.